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탄핵 심판 5차 기일이 열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번,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열리고요. 거기서 이제 온갖 사실의 공방이 벌어집니다. 어제는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이에 이제 뭐 정치인 체포 지시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1차장한테 방첩사를 도우라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이지 계엄과는 무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서 국정원에다가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직접 하지 왜 차장들에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1차장한테 그걸 얘기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장원 전 1차장,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 뭐 이런 그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조를 언급했느냐, 이런 또 국회 측 질문에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체포 명단 뭐 이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략 한 14명에서 16명 정도로 기억을 한다. 명단을 쭉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모른다, 이런 의미죠. 근데 대략 한 14, 16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니,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간첩들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을 한 것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홍장원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뭐 그럴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홍장원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방첩사 부대가 출동한 게 새벽 1시인데 정황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미 출동해 있는데 뭘 도와달라고 하느냐, 소재 파악이 안 되니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체포 대상 명단은 이제 뭐 여인영이 불러주고 홍장원이 받아 적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또 조지호 경찰청장은 거기도 뭐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과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서는 진술을 거부한다, 이런 뜻이죠.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와 조지호 청장이 얘기하는 가장 큰 차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중앙일보가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썼는데, 검찰이 그 공소장에 제기한 명단에는 김동연 판사가 없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김동연 판사가 없다는 걸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공소장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선관위 서버 압수, 직원 체포 시도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군을 투입한 것까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정치인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등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하면서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군인 몇 명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소화기를 맞고 후퇴하지 않았느냐, 실제 정치인 체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고 일부 충격적인 단어가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답하기 어렵다. 제
형사재판에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장에 또 있다고 이제 나와 있는 계엄 선포 직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밤 12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할 이유가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해당 메모에는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거를 할 수가 없다. 모든 게 모순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뭐 설명을 드린 부분 이것만 봐도 벌써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내지는 뭐 헷갈린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걸로 보이는데 글쎄 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 측 설명보다는 홍장원 전 차장 왜냐면 그렇게 들었다는 거고 일부 메모도 있고 그 메모가 뭐 좀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갑작스럽게 뭐 대통령이 그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간첩 싹 잡아들이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시점은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전이죠. 그 선포를 하겠다는 언론 공개가 나온 직후 그리고 실제 그 선포를 한 그러니까 유효한 시간 직전 10시 53분인가 그렇다니까. 자, 그거는 이제 뭐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가고 뭐 이런 얘기들 그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인 체포 뭐 이걸 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건 이제 그냥 심증입니다. 심증. 그러나 사실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 같은 사람은 아니 실제 집행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여기에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이 사람들은 일부 또 증언을 거부하는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맞지 않는다 하는 걸 따지지 않고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내재를 알렸다 이렇게 원님재판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이.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뭐 31명인가 되는데 헌재가 그중에 8명을 일단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정말 아무런 그냥 다 버려도 되는 증인이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중에 물론 일부 좀 뭐 불필요한 증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죠. 하나하나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 이거 필요 없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다른 뭐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재판입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선거법 재판.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유포인데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백현동. 근데 그중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 자꾸 몰랐다고 주장하면 애매한 점이 있지만 백현동 같은 경우는 공문이 있습니다.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공문이 있는데요, 뭐. 공문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야, 이게 위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시장이 알아서 하세요. 이재명 시장이.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거는 저기 어디 화성 같은 데 가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재판을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 이 공문대로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결국 다 입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건데 자 여기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증언은 백현동 공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문서로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말이 오간 건데 안 했다. 나는 그런 지시 받았다. 뭐 지시 받았다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명확하게 사실관계로 단정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가 증인 뭐 그걸 주변에 알만한 사람 또 불러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검찰의 공소장 이것만 가지고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한다? 아니 그러면 재판이 왜 필요합니까?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 가지고서 선고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뭐 12월 3일 그날 밤의 진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언론이 엄청 보도를 많이 해놨는데 물론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측보다는 지금 그 뭐 홍장원 등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내용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정말 대통령을 파면할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걸 따지려면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윤 대통령 또는 어디까지 맞고 윤 대통령 진술은 어디까지 틀리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쩐다?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해서 뭐 몇 주 만에 딱 끝낸다? 지금 뭐 이제 민주당 쪽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뭐 3월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뭐 내통의 근거로 지금 이제 일부 뭐 찌라시 같은 데 돌고 있는데 글쎄 뭐 그거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헌재가 3월 중순이라고 딱 정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역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뭐 요청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갔을 때 과연 헌재의 다른 재판관들은 문영배 소장 직무대행의 그런 그 과속에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어떻게 대통령을 파면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제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진 건데 이 공방을 봐가면서 이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뭐 꽤 오래전에 이게 장기전 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장기전이라는 거는 문영배 소장 대행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저는 어제 그 핵심 증인들과의 공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 상태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고 탄핵 결정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헌재가 신뢰도 추락으로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론 대충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불복 운동이 나올 거려? 불복 운동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헌재가 그냥 무대책으로 우리의 결정은 최종적이야. 우린 단 1심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는 헌재가 정치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헌재와 그러니까 문영배, 정계선 뭐 이런 사람들과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이른바 내통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훨씬 더 증폭돼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운동 뭐 물론 탄핵이 인용되면 이게 원래 이제 대선이 치러지니까 그러면 그 대선 치르는 거에 다 묻혀서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죠. 물론 그 국면으로 급격하게 굴러가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내통 의혹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문영배 그동안에 아니면 헌재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고서도 아니 그 최상목 대행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그 갑작스럽게 중단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헌재의 신뢰도는 점점 더 추락할 수밖에 없고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거의 다 배척하고 서둘러서 결정을 해버린다. 이것이 몰고 올 후폭풍 또한 간단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어제 공방을 봐가면서 이거 단정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받았고,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소문처럼 떠도는 3월 중순 결정? 그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돼서 두고 보시는데, 여하튼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